대기업 짜치니까 스타트업 가면 좀 다르려나? 최악의 경우는 본인이 대기업에서 왔다고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가장 위험한 경우지. 재승이는 G라는 대기업에 다니다가 외국계 대기업 다니다가 닌자벤이라는 그 스타트업에서도 있다가 지금은 VC를 하고 있어요. 벤처 캐피털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네.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왜 스타트업인가? 스타트업 갔을 때 어떤 장점이 있는지 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첫 커리어를 스타트업으로 했을 때 어떤 것을 생각해야 되는지 아니면 대기업에서 나와서 스타트업으로 갔을 경우 최악의 경우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을지. 그리고 만약에 이제 또 연관해서 스타트업으로 이직을 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들. 그리고 오늘 시간이 조금만 더 있으면 앞으로 그러니까 VC로 이제 지금 많이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잘 될 것 같은 분야에 대해서 음, 커버를 하면 좋을 것 같아. 좋습니다. GFMP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줄 수 있나? 네. GFMP는 G 내부에서 그 파이낸스 인재를 육성하는 엔트리 레벨 프로그램인데, 2년짜리로 진행이 되고요. G의 네개 사업부에서 6개월 동안 로테이션을 하게 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뭐 지금이야 좀 상황이 바뀌었는데, 한 5년 전만 해도 G에 있는 CEO의 70% 이상이 FMP 출신일 정도로 FMP에서 그런 G의 시니어 레벨 리더들이 많이 나와서 그런 G 안에서는 그런 뭐랄까 패스트 트랙 그 승진을 위한 되게 좀 아주 좋은 교두보라고 얘기가 많이 되었죠. 네, 그런 음, 프로그램입니다. 네. 그, 그때의 경험은 좀 어땠어? G에서 어. 정말 솔직히 말해도 되나? 그래. 우리, 나랑 같이 일했던 분들이 보시지는 않는 것 같으니까,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면, 행복하지 않았어요. 예, 되게 불행했고, 어떤 이유에서 불행했냐면, 어, 그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는 되게, 그러니까 그냥 말 편하게 할게. 응, 그러니까 나는 되게 그냥 내가 기여한 바를 뚜렷하게 봄으로써 그러니까 성취감을 느끼는 사람인데, 대기업은 어떻게 보면 되게 큰 이미 조직이 있고, 그 잘 굴러가는 기계 안에서 나는 정말 작은 부품이 돼서 그 안에서 그냥 나는 열심히 돌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음, 내가 막 아무리 빨리 돌든 뭐 천천히 돌든 기름칠을 뭐 하든 안 하든 내가 주는 임팩트가 되게 미미한 거지. 그래서 되게 막 답답했고, 첫 번째는. 그리고 내가 어떻게 보면 할 수 있는 일들이 제한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미 오랫동안 그런 프로세스가 만들어져 있고, 물론 그 안에서 임프루먼트 팩터를 찾을 수 있지만, 음, 아무래도 좀 제한적이지. 그래서 그 두 가지 때문에 내 성취감을 못 본다라는 이유로 되게 불행했었어. 음. 그랬지. 그걸 어느 시점부터 느꼈어? 그걸 한 1년 지나고 느꼈던 것 같아. 1년 전까지는 약간 그래도 허니문 어, 피리어드였나 보네. 그때까지는 뭔가 새로운 직장에 가서 새로운 경험을 하고 내가 배워야 될 것들을 배우는 시기였지. 1년 정도 지나고 나서는, 이거 되게 repetitive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때 근데 다행히 싱가폴로 지오그래피를 한번 바꿔서 어떻게 보면은 좀 숨통이 트인 거지. 새로운 환경에서 뭐 나름 싱가포르에서 일하고 그때는 뭐 막 엑스패트 패키지도 주니까 뭐 나 오차드 살아서 오차드에 되게 비싼 어머, 아파트 한 푼도 안 내고 아주 어머, 좋았죠. 예. 이게, 거기 이제 말해. 싱가포르이 이제 6개월 단위로 이제 로테이션 하는 거니까. 근데 끝나고 이제 조금 더 일했지. 조금 더 일하고 이제 그 다음에 닌자벤에서 오퍼를 받아서 한국에 들어가지 않고 원래는 한국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싱가포르에 남은 거지. 그거 하나 있다. 뭐 응, 앨리스도 아는 사람이지만 이제 나의 절친 중에 존 린이라는 같은 이제 GFMP 어, 출신의 친구가 있는데 이제 그 어, 친구가 어떻게 보면 내가 스타트업을 가게 될 마음을 먹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지. 그 친구도 알고 있고. 근데 왜 그랬냐면 그 친구는 이제 1년 정도만 프로그램을 하고 나보다 6개월 먼저 G를 나와서 M클리니카라는 헬스케어 스타트업에 들어갔어. 근데 응, 그 친구랑 어떻게 보면 내가 되게 좋아하는 친구고 되게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했으니까 되게 퇴사한 이후에도 자주 교류를 했는데, 그러니까 그 친구가 하는 얘기는 자기는 뭐 그런 뭐 인베스터들이랑 이제 얘기를 하면서 보드 미팅에 참석을 하고
뭐 자기가 빌드하는 프로세스가 어떻게 돼가고 있는데 뭐 사람들을 매니지하는 게 힘들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이런 고민을 나한테 하는 거야. 근데 나는 지금 이 프로세스 하나 어떻게 하면 잘 이번 클로징 마칠까? 그 프로세스를 어떻게 하면 틀리지 않고 하는가에 급급해 있는데 그 친구는 뭔가 빌드하고 있고, 우리 나이 때 또래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것들을 경험하고 있다라는 인상을 되게 많이 받았거든. 그러면서, 아니, 왜 저 친구는 저기서 저러고 있는데 나는 여기서 이러고 있을까? 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면서, 어떻게 보면 이 대기업 생활에 대한 회의감 내지는 스타트업에 대한 환상을 심어준 게 이제 그 존이라는 친구였지. 그렇지. 그래서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스타트업도 많았을 텐데 그 많고 많은 스타트업에서 어떻게 닌자벤이란 회사를 선택했는지에 대해서도 말해줘. 음. 어, 한 두 가지 나의 그냥 내부적인 기준이 있었는데, 하나는 그냥 이커머스 그 안에, 렐름 안에 있어야 된다. 가 하나 있었고, 음, 둘째는 펀딩을 어느 정도 많이 받아야 한다라는 이 두 가지 기준을 갖고 나는 의사결정을 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첫 번째는 그 내가 이 관심을 갖게 된 것 자체가 이제 이커머스의 성장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커머스를 경험해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 당시에 뭐 쿠팡이 지금처럼 크진 않았지만 영향력이 크진 않았지만 뭐 지마켓을 위시해서 뭐 이 11번가 뭐 그런 또 뭐 있을까 하여튼 티몬 뭐 쿠팡도 그때 막 성장하고 있었을 때고, 그러니까 이커머스라는 컨셉이 되게 엄청나게 각광받고 있는 시기였는데 동남아에는 이커머스가 아직 초기 단계였단 말이야. 진짜 그냥 뭐 라자다라는 뭐 아니면은 그 잘로라라는 그런 각 버티컬별로 잘하는 플레이어들이 조금씩 이제 태동하는 시기였고, 그 싱가포르를 벗어난 뭐 인도네시아나 뭐 태국이나 뭐 말레이시아나 이런 데는 아무것도 없었어, 진짜. 그냥 완전 초기였던 상태라서, 아, 여기서 내가 뭔가 해보면 되겠다. 뭔가 좋은 경험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되게 막연한 게 하나 있었고, 둘째는 이 펀딩이었는데, 펀딩은 일단 가면 회사가 망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뭐 지희 음, 같은 회사를 기대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다만 이제 펀딩을 어느 정도 받으면 그래도 그 회사가 그 펀딩을 가지고 돈을 벌지 못하더라도 좀 쓸 수 있는 돈이 있으니까 런웨이가 어느 정도 보장이 된다라는 생각으로 이 두 가지 기준으로 이제 처음에는 이제 지인을 통해서 이게 연락을 했어. 막 이렇게 맨땅으로 헤딩한 게 아니라 음, 지인을 통해서 뭐 얘기도 들어보고 뭐 어떤 회사가 좋냐. 닌자면에서 오퍼가 먼저 와서 닌자면에 가게 됐지. 음. 그러면 그때, 그러니까 뭐 스타트업을 어떤 스타트업을 가겠다는 기준이 있었대? 어쨌든 그거 외에는 그냥 스타트업을 계속 리서칭을 하고 주변 사람들한테 나 스타트업으로 가고 싶다라고 알리면서 계속 이렇게 오픈해놓고 이렇게 찾았던 거네? 이커머스와 그렇지. 뭐지, 그, 인베스트먼트가 충분한 회사? 음. 그렇지. 그때 당시 닌자벤 조인할 때, 닌자벤 여기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닌자벤에 아, 대해서, 그러네. 잠깐 소개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어, 닌자벤은 그 싱가포르 베이스로 한 동남아 6개국에서 오퍼레이션을 하는 그 물류 스타트업이고,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은 그냥 우리나라의 CJ 대한통운이나 뭐 그 롯데의 그 로지스틱스나 그냥 일반 택배 회사인데 뭐가 다르냐? 거기는 이제 대한통운이 롯데는 되게 오랜 시간 동안 몇십 년에 걸쳐서 비즈니스를 지금 현재까지 빌드를 했다면 거기는 테크를 활용해서 더 빠른 시간으로 그 스케일업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둘째는 그때는 우리나라 뭐 이길 배송, 뭐 문자로 언제 가겠다 이런 것들이 되게 흔하지만 동남아는 그런 인프라가 아예 없거든. 그래서 음, 이 그런 서비스 퀄리티의 전반적인 문제를 그 테크를 통해서 해결하겠다. 그래서 뭐 이메일을 통해서 뭐 언제 택배가 도착한다를 알려주던가 아니면은 우리 주변에 택배를 그냥 집에서 받아보는 게 아니라 뭐 우리나라로 치면 뭐 편의점 택배처럼 다른 데서 수령할 수 있는 그 네트워크를 만든다던가 되게 밸류에드 서비스를 많이 제공함으로써 고객 만족도를 높여서 되게 빠르게 성장을 했고, 그래서 지금은 밸류에이션이 한 6천억 좀 넘지, 6,500억 좀 되지. 왜 스타트업을 가야 하는가? 왜 스타트업인가? 그리고 음, 어떤 장점이 있는가에 대해서 음, 너의 생각이 궁금해. 음. 크게 세 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음, 스타트업을 왜 가야 되는지, 하나는 그 빠른 성장, 둘째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과 다른 것을 하기 위해서, 뭐 셋째는 사실 뭐 그렇게 고려를 할 수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이거는 그냥 그 부가적인 베네핏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그냥 그 금전적인 그 업사이드가 대기업보다 크다. 다른 어퍼튜니티보다 크다. 그래서 첫 번째로 얘기해보면,
그 빠른 음, 성장인데, 아까 그 얘기했듯이 이제 되게 대기업에서는 아무래도 그 연차에 따라서 자기가 가지는 뭐 그 뭐랄까 책임이나 아니면 권한이 늘어나기 때문에 뭔가 빠르게 성장을 하기가 힘들어. 그래서 그리고 뭐 실제로 성장을 해도 그 스트럭처 안에 있기 때문에 성장이라고 말하는 게 조금 그치 좀 애매하지. 그 뭐 그런 얘기 있잖아. 대기업에 일을 했는데 한 20년, 30년 뒤의 모습이 내 저기 앞에 앉아 있는 부장님 모습이다. 상무님 모습이다. 근데 이제 스타트업의 경우는 좀 어떻게 다르냐면 일단은 스트럭처가 없어. 그냥 맨땅에 음, 헤딩이지. 그냥 아무도 너한테 뭐 일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음, 그래서 일단은 본인이 책임감을 가지고 뭔가 일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이것저것 시도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일단은 본인이 알고 있는 도메인 널리지가 대기업에서는 그냥 나는 파이낸스 이 한 분야였다면 더 훨씬 더 많은 분야를 볼 수 있게 되고 둘째는 회사가 커지면서 어떻게 보면은 회사가 보는 영역이 커지니까 너의 롤도 커지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는 처음에는 동남아 닌자밴에 있을 때 싱가포르에 있는 데서 오퍼레이션을 담당했었어. 그래서 그 뭐냐 택배를 픽업을 아니 그 택배를 받을 때 집에서 수령하는 방법이 있고 어디 편의점 택배처럼 가서 수령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나는 그 음, 두 번째에 있는 그 지점들을 만들고 새로 영업을 하고 관리를 하는 역할을 맡았단 말이야.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싱가포르 하나만 했는데 회사가 빠르게 성장을 하니까 특히나 아까 말했듯이 투자를 받고 나서 동남아 6개국으로 이제 엑스펜션을 하는 그 분기점에 있었는데 그때 이제 뭐 사람이 없으니까 자시 뭐 너가 여기 싱가포르에서 오퍼레이션 했으니까 너가 가서 비즈니스 디벨롭먼트 좀 해봐라. 그래서 음, 오케이 why not? 그래서 뭐 그때 말레이시아, 뭐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어 베트남 이렇게 5개국 돌아다니면서 이제 다 했었지 같이 그 사업 개발했었지. 그러니까 이런 경험은 만약에 내가 대기업에 있었다고 하면은 뭐 진짜 뭐 내가 MBA를 갔다 오고 뭐 10년이나 5년에서 10년 정도의 커리어를 쌓아야만 얻을 수 있는 exposure일 수 있지. 물론 뭐 개인의 역량에 따라서 내가 너무 잘 나간 에이스야. 자, 나만큼 일 잘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어. 그런 사람이면 뭐 3년 안에 4년 안에 할 수 있었지만 뭐 내가 그게 아니라는 가정 하에 그냥 되게 빠른 내 롤의 성장을 할 수 있는 곳은 아마 스타트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첫 번째로 들고요. 둘째는 음, 이제 롤 체인지인데, 그러니까 나는 스타트업에서, 아니, 대기업에서 파이낸스를 먼저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내가 만약에 대기업에 계속 있었다면, 이재승이란 사람은, 조슈란 사람은 파이낸스 퍼슨이야. 뭐 앨리스가 그냥 마케팅 퍼슨이듯이. 그래서 그 레이블이 자꾸 따라다니기 때문에, 뭐 내가 비즈니스 디벨롭먼트를 하고 싶어, 뭐 다른 걸 하고 싶어. 그런 그 음, 안에 다른 롤로의 체인지가 되게 어렵지. 근데 스타트업에 가면은 아무래도 일손이 항상 부족한 곳이니까 내가 만약에 뭐 처음에 스타트업을 갔을 때 뭐 내가 파이낸스를 할게요 하고 들어갔어도 뭐 내가 일을 잘해 똑똑해 어느 정도 퍼포먼스 보여줘 이러면은 야 너 이런 니즈 있는데 제가 할게요 손 들면 이제 바로 가는 거야 진짜 아니 진짜 적극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은 뭐 매니저한테 얘기해서 아 나 이런 것도 해보고 싶다 저런 것도 해보고 싶다는데 뭐 대기업 같은 경우는 아 너의 뭐 experience가 안 맞고 일단은 기존에 있는 프로세스에 대한 knowledge가 없어서 안 되고 그런 식으로 뭐 이유가 되게 많은데 스타트업은 일단 급한 게 아쉬운 게 사람이니까 일단 너 가서 해봐 그래서 일단은 음, 해보자 좀 그런 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롤 체인지가 상대적으로 어 허들이 낮은 부분이 있다라는 게 하나가 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가장 매력적이고, 세 번째는 이제 파이낸셜 업사이드인데, 이거는 좀 디베이트가 있어요. 디베이트가 음. 있고,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스타트업의 성장에 따라서 뭐 그런 얘기 들어봤잖아. 막 구글이나 뭐 페이스북의 early joiner를 해가지고 떼돈을 벌었다. 다들 그것만 보고 가는 거 아니야? 나도 그거 보고 그러니까, 갔는데. 그치. 그치. 우리 싱가포르에 있을 때도 모 형님이 계셔. 그 싱가포르에 있는 한인은 모두가 다 아는 그 형님이 있는데, 그 형님이 어, 이제 구글에 100명이 인플로이가 안 됐을 때, 그때 완전 말단 직원으로 들어와서 열심히 일하셔서 이제 climb up the ladder 하셔서 되게 높은 자리까지 가셔서 이제 구글이 IPO를 했을 때 되게 성공적으로 엑시트를 하시고 뭐 그 이후에도 뭐 여러 사업에서 엑시트도 하시고 했지만 결국에는 이제 그 형이 돈을 엄청 많이 벌었잖아. 우리가 모두 어. 아는 그 형님이. 그래서 아, 나도 열심히 하면 그렇게 될 수 있겠다라는 되게 막연한
그 환상이 있는데, 그거는 조금 사실 경계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 내 개인적으로 지금 음, 생각해보면은 그걸 보고 하면 안 되는 것 같고, 세 번째는 그냥 있으면 좋은 건데, 그냥 없다선 치고 그냥 스타트업의 아까 얘기했던 accelerated growth, 그리고 role change, 이 두 가지 부분을 좀 만족하면서 다닐 수 있으면 스타트업을 가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나의 생각입니다. 대기업 짜치니까 스타트업 가면 좀 다르려나? 그러니까 대기업에서 나와서 스타트업을 갔어. 음, 그때 이제 최악의 경우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그걸 알고 가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 그쵸.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그 최악의 경우는 본인이 대기업에서 왔다고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가장 위험한 경우지. 음, 그러니까 그 케이스는 사실 내가 경험했던 건데, 개인적으로. 어, 그러니까 나는 이제 뭐, G도 다니고, 뭐, 그래도 뭐, 파이낸스도 오래 해서 어느 정도 뭐, 일 처리는 막, 완전 내가 막, 완전 어딜 가나 에이스가 될 거라고는 얘기 못 하지만, 가서 병신 소리는 안 들을 수 있다. 나는 자신감을 가졌어. 그래도 겸손하시네. 내가 뭐, 그래도 그 밥값은 1인분을 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스타트업에 갔는데, 그때 이제 어떻게 보면 나는 2번의 매력을 좀 느껴서, 그러니까 음, 파이낸스라는 롤이 그 대기업에서 백오피스로 있는 그, 어떻게 보면 서포팅 펑션이란 말이야. 그런 어, 파이낸스가 메인인 기관이 아니면. 그래서 뭐, 우리 지희 같은 경우는 제조업이었고, 뭔가 물건을 만들어서 그 팔고 나서 이제 그 판 거를 어떻게 우리가 설명하는지가 어떻게 파이낸스 역할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는 내 성향은 뭔가 뒤에 앉아서 숫자 두들기고 앉아서 뭔가 이해하고 설명하는 롤이 아니라 나는 가서 팔아야 된다. 그래서 나는 음, 세일즈를 해야겠다는 음, 생각으로 닌자벤에 갔을 때는 세일즈 스트래티지를 했었어. 세일즈 전략을 내가 세우는 일을 했었어. 솔직히 말하면 세일즈 오퍼레이션을 짜는 롤이었어. 그러니까 세일즈 팀을 빌드업을 할 때 음, 어떻게 세일즈 프로세스가 구성이 돼야 되고 우리가 봐야 되는 KPI가 뭐냐면 그 사람들을 키우려면 어떻게 우리가 어떤 트레이닝 프로그램 만들어야 되고 그 사람들 어떻게 가이드 할 수 있는가. 근데 어, 어떻게 보면은 나는 그냥 내가 일을 잘하고 그냥 가면 할 수 있겠지라는 되게 막연한 아이디어를 음, 가지고 갔는데 그러니까 음, 세일즈 백그라운드 전혀 없으니까 가서 완전 빠그라진 거야. 근데 뭐 나는 어, 뭐 그래도 열심히 하면 되겠지 하고 되게 열심히 했지. 막 이제 뭐 밤도 새고 뭐 이렇게 뭔가 열심히 뚝딱뚝딱 만들어서 보내면 매니저는 이게 뭐냐 이거 마음에 안 든다. 특히 이제 뭐 매니저랑도 갈등이 있었거든. 그러니까 매니저가 피드백을 구체적으로 주지 않는 매니저였어. 그러니까 뭐 일을 예를 들면 내가 이렇게 시키는 걸 해가지고 가면은 이거 마음에 안 들어. 다시 해와. 이런 거야. 뭔가 구체적으로 야 이거 이 부분은 이런 거를 고려해서 이렇게 하면 좋지 않냐라는 피드백을 주면 좋은데 그게 아닌 거지. 그러다 어, 보니까 뭐, 내 나름대로 되게 프러스트레이션이 쌓이고, 그 친구, 내 매니저는 매니저 나름대로, 아니, 얘는 세일 스트래티지를 하라고 뽑아놨는데 퍼포먼스가 영 아니다. 그래서 이제 음, 서로 이제 불만이 막 엄청나게 고조되고 있던 시기였지. 근데 나는 또 그거를, 나는 나름 대기업에서 왔으니까 이거 무조건 해내야 된다. 진짜, 존버 해야 된다. 그래서 한 3달 동안 진짜 일을 악물고 진짜 버티면서 했던 것 같아. 되게. 근데 어떻게 어, 보면은, 그래서 거의 뭐 3개월 있다가 번아웃 직전까지 가고, 거의 뭐 퇴사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라는 지점까지 온 거지. 근데 어떻게 만약에 내가 그때 퇴사를 했으면 뭐 대기업도 중간에 나가고 뭐 스타트업에서도 적응 못한 좀 커리어가 시궁창으로 빠지는 아주 좋은 케이스가 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지금 해보지. 그렇지. 그래도 너가 포기한 게 일반적인 것도 아니고 사실은 되게 좋은 커리어였잖아. 나름 대기업에서도 정말 매니지먼트 트레이니 코스 그런 트랙을 태워놨는데 그것까지 포기해가면서 왔는데 그렇지. 정말 개쪽이지, 그러면 개쪽. 진짜, 개쪽. 그러면 그게 어떻게 턴어라운드가 됐는지 말해보자. 3년이나 있었잖아. 3개월 그치, 만에 3년이 때려칠 있었지. 뻔했는데. 그치. 3년이면 때려칠 뻔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내가 막 퇴사를 결심하고 막, 이거 진짜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쯤에 CEO가 갑자기 와서 나를 불렀지. 그래서, 무슨 일이냐 갔더니, 너 요새 네 매니저랑 힘들어하는 거 다 안다. 네 매니저 통해서도 들었고, 뭐, 나도 그때 인도네시아 있을 때 많이 봤다. 음,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내가 CEO랑 예전에 일을 좀 몇 번 같이 한 적이 있어. 어, 세일즈랑 관련되지 않은 일들로 내가 좀 서포트를 몇 개 했단 말인데, 거기서 뭐 되게 나를 CEO가 그래도 나쁘지 않게 봤나 봐. 그래서 퀄리티를. 그래서 CEO가, 야, 너 완전 진짜 일 못하는 병신은 아닌 것 같은데, 나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좀 매니저 안 맞는 것 같으니까, 다른 팀에 가봐라. 얘기를 음, 해준 거지, 그 친구가. 그리고 다른 팀에 있는 나를 다독여줬던 그 친구가, 어떻게 보면은, 나를 좋게 봐서, 그래서 그런 어퍼튜니티를 또 준 것도 있지. 그 친구가, 음, 야, 나랑 같이 일해보자. 나랑 일하면 너랑 나랑 괜찮을 것 같다. 한번, 너가 닌자벤이라는 회사 자체에 대한 너의 트러스트를, 너가 지금 이 한 사람과의 경험으로, 잃지 않으면 좋겠다가 그 친구의 얘기였어. 어,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그래, 한번 속는 셈 치고 3개월만 더 일하다가, 진짜 아니면은 한국에 가든지 아니면 여기서 다른 잡을 찾든지 해보자라는 생각을 또 3개월 더 하고, 했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친구랑 너무 잘 돼서 계속 남게 됐지. 민자는. 음, 아니, 아까 어떤 분이 질문 주셨는데, 사업 개발에 대기업의 파이낸스 경력이 도움이 되었는지, 아, 사업 되었어? 개발이야. 어, 나는 된 것 같아. 어떤 음, 의미냐면, 그러니까 사업 개발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어, 되게 정성적인 부분도 있고 정량적인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장의 각 개별 고객의 니즈를 우리가 충족시키고 그 고객의 니즈를 이해하는 부분은 좀 정석적인 부분이 많은 것 같아. 예를 음, 들면 태국에 갔을 때 사업 개발을 하는데 그때 어 우리가 플래티넘몰이라는 거기에도 따지면 막 동대문 두타 같은 그 건물이 하나 있거든. 이제 거기서 그 캐리라는 거기에 있는 엄청나게 큰 경쟁자랑 경쟁을 하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물어본 거야. 인터뷰를 통해서 우리 닌자벤이라 새로운 데인데 우리 왜 쓰냐? 만약에 당신 쓰다가 왜 쓰겠냐 했더니 나는 너네 필요 없는데? 캐리 그냥 쓸 건데? 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냥 그 시장에서는 그 다른 어떤 것보다 그 브랜드에 대한 신뢰도가 절대적인 거야. 막 가격이 음, 싸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사은품을 주든지 뭐든지 막 절대적인 거야. 근데 음, 거기서 한 사람이 아니 나 우리 너무 바쁜데 택배 싸느라 너무 바쁜데 와서 좀 도와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한 음, 사람이 했어. 그래서 어, 아 그래? 그러면 이제 그런 거를 해보자라는 그 정성적인 피드백을 받고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어퍼레이션을 만든 거지. 근데 이제 거기서 아, 그치면 안 되고 그런 사람들이 전체 플래티넘 몰 안에서 판매하는 셀러들 중에 얼마나 비중이 되냐라는 것도 봐야 되는 거잖아. 근데 그런 사람이 전체 중에 1% 미만이면 사실 우리는 그걸 하면 안 되는 거야. 우리는 전체 셀러들한테 다가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음,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파이낸스 숫자적인 관점이 발동이 되는 거지. 아, 그러면은 우리가 실제 먹을 수 있는 파이가 얼마나 되는데, 이 어퍼튜니티 통해서 제너레이트 할 수 있는 우리 레버뉴가 뭔가. 그래서 그냥 되게 복잡한 모델링은 아니지만 그냥 숫자적인 감각으로 겐또로 이제 레버뉴를 맞춰 보는 거지. 그래서 어,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맥센스 하면 하는 거고 아니면 안 하는 거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야, 여기 어퍼튜니티가 있어. 졸라 하자. 야, 이 고객이 이렇게 말했어. 되게 흥분하지. 그래서 나는 그 어, 피드백이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 그걸 어, 어떻게 보면 크로스 레퍼런스 할 수 있을 만한 정량적인 그런 서포트가 있어야만 나는 그게 유의미한 사업 기회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어, 파이낸스 백그라운드 도움이 됐지. 어, 맞네, 맞네. 응, 그러니까 내가 배운 것 치고 도움이 안 되는 게 없고 살면서 특히 그리고 대기업에서 배우는 거는 내가 대기업에서 배운 파이낸스가 파이낸스 지식으로 도움이 되는 게 아니고 대기업에서 일 처리를 하는 방식, 그 맞아. 로지컬 띵킹, 이 여러 사람들, 이 디프런트 스테이크홀더들을 내가 이 큰 조직을 어떻게 움직여야만 이 사람들이 인베스트먼트를 하고 이 일을 진행시키는가에 대한 감각이 생기면은 사실 그거 자체가 결국에는 대기업에서 우리가 만드는 리포트는 최종 의사결정권자를 움직이기 위함이잖아. 그러면은 이거를 스타트업에 가면은 이걸 그냥 쭉 줄여가지고 가면 돼. 내가 어떻게 했을 때 이 조직을 움직이게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띵킹을 배우는 거라 생각해, 대기업은. 그치, 맞아. 관점을 배우는 거라고 나도 생각해. 떻게 어, 봐야 되는가, 사안을. 음.